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거 티셔츠 하나 쫙 또 몸에다 발랐습니다. 콜롬비아의 멋있는 그 형사반장 같은 미시다박입니다. 어떻습니까? 또 점점 기뻐망하고 있다. 김장할 때가 됐다. 김장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맨날 무엇이 멋있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김장할 때가 된 겁니다. 어쨌든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우리 이 경기도 서울 저쪽 그 강원도 그쪽 지역의 사투리 곰팽이입니다. 곰팽이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원래 세균은 8% 이상의 수분을 가졌을 때 세균이 번식을 시작해요. 그리고 곰팡이는 수분이 16% 이상이 함유하고 있을 때 곰팡이가 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잘못 보관하면 금방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가 핍니다. 이놈의 곰팡이는 왜 이렇게 세상 사방 천지에 피는지 모르겠어요. 곳곳이 운동화 속에도 있고 빤스 속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자와. 자, 어다못해 발가락에도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 핀 쌀을 먹으면 안 된다. 곰팡이 핀 쌀로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쌀로 밥을 해 먹으면 신장이나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꼭 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곡물에 다 있습니다. 수분을 얼마만큼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 일반 반찬 같은 거 수분이 더 많으니까 더 잘 피죠. 그렇죠? 자, 곰팡이, 곡물에도 곰팡이가 있는데 이 곰팡이가 독소를 배출해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진균독의 일종으로서 쌀에 피는 것을 예를 들면 아플라톡신, 이건 땅콩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이게 세 종류의 곰팡이가 피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이런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쌀, 보리, 밀, 콩, 땅콩, 옥수수에 이게 많이 핀다. 그리고 이 아플라톡신은 굉장히 무서운 독입니다. 요건 어디서 발견됐냐면 피라미드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고고학자들이 그걸 뚫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고고학자들 중에 거기 노동 지원했던 사람들, 거기 발굴했던 사람들, 이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5년 내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나고 보니까 이 목에 전부 다 사망한 사람들 이렇게 전부 해부해봤겠죠. 근데 여기 목에 아플라톡신, 이 푸른 곰팡이가 여기 펴 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느냐 보니까 이 피라미드 그 안에 시체 썩으면서 거기에서 이 나오는 햇빛을 못 보고 자란 거기에 있는 아플라톡신들을 호흡을 통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발굴에 참여했던 인원들 거의가 다 사망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아플라톡신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크라톡신. 이건 콩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랄레논. 이건 생식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쌀에서 푸른 곰팡이 또 이런 곰팡이 냄새가 나면 그 쌀은 버려야 됩니다. 아깝다고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런 난리 법석 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곰팡이가 폈을 때 이 물 이렇게 씻잖아요. 일반적으로 씻으면 쌀뜨물 뽀얀 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는 회색이나 검은색, 푸른색을 띠고 곰팡이 이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쌀을 씻을 때 곰팡이 핀 쌀은 검은색이나 푸른색이 물에서 나와. 여기 이 쌀을 봤을 때 회색이나 검은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이렇게 한 줌을 이렇게 냄새 맡을 때 곰팡이 냄새라면 그건 아닌 거야.
근데 이걸 아까워서 빡빡 씻어서 뭐 해먹으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이 씻을 때 보면 거기에 검은색이나 푸른색이 나오면 이건 곰팡이 핀 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밥을 해먹어도 안 되냐? 이 곰팡이 독소는 쌀알 내부에서 생성되고 열에도 강해서 깨끗이 씻거나 가열해도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아플라톡신, 그 다음에 무엇이야? 오크라톡신, 제랄레론, 이런 곰팡이의 피해를 본다 이 말이야. 아까워하시지 말고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물론 또 쌀 풀 때 그 무엇이야? 그 젖은 손, 젖은 그 그릇으로 풀면 안 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추운 겨울에 뭐 술을 먹으면 뭐 좋다고 해서 몸이 뜨뜻하다고 해서 술을 먹으면 몸이 뜨뜻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처음에 쫙 먹으면 이 찬 냉기를 밖으로 뽑아내고자 하는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의해서 이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요. 왜? 외부가 춥기 때문에 따뜻한 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리고 몸 내부에 있던 피들을 전부 다 모세혈관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여기 피부에 이 모공을 열어서 냉기를 밖으로 뽑아내도록, 여름에는 땀을 뽑아내잖아. 수분을 뽑아내고 겨울에 이 기운을 뽑아내기 위해서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음주를 계속하면 몸속에 이런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알코올이, 우리가 여자들은 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가다가 추울 때 오줌을 쭉 넣으면 이렇게 떨잖아. 이렇게 떨어요. 그것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생명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이 이런 떠는 것을 못 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겨울철에 음주 너무 많이 하시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겨울에는 계절성 우울증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햇빛 쐴 때, 나타날 때 반짝 나가서 이렇게 햇빛을 쐬서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들 이런 것이 잘 생성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 하는 거고, 겨울에 찬 공기가 감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겨울에 감기 환자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또 기온이 저하되면, 기온이 떨어지면, 외부 기온이 떨어지면, 즉 추워지면,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세포들이 추운 곳에 나갔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즉 외부 기온이 추워지면 몸 내부가 병원균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즉 몸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적으로 외부 기온이 낮아지면, 추워지면 몸 내부는 따뜻해지고, 여름처럼 외부 기온이 더워지면 몸 내부는 차가워진다 하는 얘기가 딱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그 다음에 감염병 연구소에 따르면 감기 바이러스는 32.8도의 온도에서 가장 잘 생성하고, 추운 날씨에는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에 잘 번식할 것이라는 우려는 할 필요 없다라고, 추운 날씨에 감기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서 감기에 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은 정원동물이에요. 36.5도에 37.2도를 유지하면 감기고 뭐고 지랄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온도가 36.5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떨어지면 여기 32.8도까지 떨어지면 그건 100%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자, 우선 겨울에 추워서 감기가 잘 걸리냐? 그러면 여름에 감기 걸리는 사람은 또 뭐야? 추워서 감기 걸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 보통적으로. 그런데 그럼 여름에 감기 걸리는 건 뭐냐 이 말이야.
여름에 외부 기온이 오르면 몸 내부는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36.5도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32.8도가 되면 여름 감기가 걸립니다. 이거는 정원동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신경계에서 이 자연 치유력, 외부 기온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몸 내부에 36.5도에서 37.2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즉 자연 치유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기온이 추워지면 몸 내부는 오히려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감기는 36.5도를 유지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32.8도까지 내려가는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죠. 32.8도까지 내려가서 겨울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가 다 차가워지고, 이거 역시 자연 치유력, 파이지스, 자율신경계가 깨졌다는 거죠. 이 자율신경계는 콩팥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여름 감기든 겨울 감기든 감기에 잘 노출된다.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면역력은 정상 체온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순환장애, 그래서 숨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우리 몸을 체온을 유지하고 외부 기온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 이 뇌는 콩팥에서 통제하는데 여기가 고장났더래요. 주 원인은 콩팥이 고장나면 자율신경계가 기능이 떨어져서 감기를 이렇게 외부 기온의 춥고 덥고에 따라서 36.5도, 37.2도를 이렇게 신축성 있게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을 못하고 36.5도보다 낮은 지금 여기에 32.8도까지 내려가서 감기 몸살이 걸리고 몸이 춥고 우시 떨다. 수족 냉증이 걸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숨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이게 자연 치유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게 혈액순환을 빠르게 돌립니다. 추우면 더 빠르게 돌려요. 빠르게 돌리려면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에 혈액을 빠르게 돌면 이게 뭐야, 이게 이 수축과 이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또 가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피는 매일 죽고 매일 생깁니다. 그래서 콩팥은 피를 생성하고 간에선 저장고에서 빨리 순환하고 돌리고 순환하고 돌리고 하고 심장은 밀어내고 받고 밀어내고 받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또 여기 피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해, 이건 또 폐하고 연관돼요. 가만히 보니까 한 장기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감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기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연 치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서양의학적으로 순환 장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한, 즉 감기가 걸리면 몸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체온증이 오고 그 다음에 염증이 많아지고, 그래서 만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 안 걸리려면 몸 내부가 일단 따뜻해야 됩니다. 물론 외부도 따뜻하면 좋겠죠. 그러나 외부 공기에 항상 여기 무슨 비닐을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몸 내부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돼. 몸 안에 열나는 음식, 그게 매운맛과 짠맛의 음식들이. 그리고 운동하는 거야. 두한조결. 발이 따뜻해서 보일러, 우리가 보일러 바닥에 까는 이유가 보일러 여기다 천장에 깔아놓으면 없잖아. 왜? 열기는 밑에서 위로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한조결, 동양의학의 건강의 기본 원칙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라. 걷기 운동하라 이게야. 조격하라 이게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브리데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팔, 다리 뭐 이런 거, 음양 이런 조화들 어쨌든 이 팔, 다리 그 다음에 움직이고 먹고 뜨뜻하게 있자고 열기 나는 음식 맵고 짭짤하게 먹고 팔다리 열심히 움직이면 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신우일신 할 때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지 무엇이 갑자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잘 먹고 움직여서 건강하게 겨울 보내도록 하세요. 화이팅!